본 영상은 요데지의 인생게임 탑 40의 번외편 영상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전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생게임 42가지 영상을 올려서 급상승 인기 영상 근처에도 못 갔었죠. 하지만 조회수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댓글 반응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영상 만든 보람도 있고 특히나 댓글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게임도 얘기해주시고 해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랄까요, 동네 형 동생들이랑 아무 영양가 없는 게임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드는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수다가 진짜 개꿀잼이잖아요. 여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 인생 게임 랭킹에는 못 들어왔지만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각 게임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러 왔습니다. 사실 전 영상의 번외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 게임 40개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라 다들 너무 소중하고 재밌는 게임인데 굳이 재미를 위해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거긴 하지만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애초에 저희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감별을 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거나 취향에 맞지 않을 것 같은 게임들은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그렇다 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살면서 1000개의 게임을 해봤다면 아마 그 중에 800개는 재밌었던 게임일 겁니다. 애초에 재미없어 보이는 건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라서 웬만한 모든 게임이 다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쓸데없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여튼 며칠 전 순위에서 아쉽게 밀렸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가져온 게임들 몇 개만 후다닥 보면서 노가리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키로, 제 기준 살면서 해본 소울라이크 중에 가장 어려워서 매번 10세키로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플레이 도중 몇 번이나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내 능력으로는 결국 엔딩을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수십 번이나 하게 한 게임입니다. 타고나게 박자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소울라이크 중에서 가장 쉬웠다고 하시던데 저는 압도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역대 칼싸움 게임들 중에선 25년인 아직도 근처에서 비빌만한 게임조차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보다 재밌는 칼싸움 액션이 나오려면 세키로2가 제작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칼싸움 게임입니다. 어려워도 저처럼 깡으로 꼭 참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 집값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싱글 게임입니다. 근성으로 어떻게든 클리어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깼으니까요. 다만 소울라이크 치곤 랭킹에서 좀 밀려난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제가 사무라이 시대의 배경의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중세 시대나 판타지 배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 아무래도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진짜 미친 게임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페르시아 왕자 1, 2 42위에 넣을까 말까 가장 고민했던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내가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게임이지만 엔딩을 못 본 게임이에요. 엄청 어릴 때 했던 게임인데 너무 어려워서 결국 엔딩을 못 봤고 1, 2편 둘 다 엔딩 못 봤습니다. 1편은 너무 잔인하고 어두웠던 분위기라 충격 먹었고 2편은 더 재밌어서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1편이 보니까 89년도 작품이네요. 와, 시대를 앞서 나가긴 했네. 저는 90년도 초반에 해본 것 같은데. 파이널 판타지 7, 파판 시리즈가 하나도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오락기를 안 사줘서 거의 PC게임 위주로 했었고 이런 가끔 유명한 오락은 친구 집 가서 하거나 친구한테 게임기 자체를 빌려서 하거나 친구가 게임기 들고 우리 집 놀러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 해본 거라서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떼라고 해야 될까요? 제 또래 분들이 아실 텐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친구 집 가서 한 이틀 자고 올게, 친구 집 가서 하루 자고 올게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에 여행 갈 때 게임기 하나씩 들고 오고 이런 거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파판 7이 이 시리즈의 저에겐 입문작이었고 그 당시엔 한글판이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두꺼운 번역본 책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읽어주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나서 너무나도 좀 그립습니다. 진짜 강제로 플레이 타임 늘리기가 됐었달까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당시 기준 말도 안 되게 개쩌는 그래픽이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압도되는 게임 분위기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예요. 정말 리메이크 제대로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임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이 게임 최초 출시일이 97년이네요. 와, 진짜 미친 게임이긴 했네.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젤다 시리즈가 하나도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초에 닌텐도 게임 자체가 랭킹에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단순히 취향 문제이긴 합니다. 심지어 어릴 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막 엄청 재밌게는 하진 않았어요. 코스염 아저씨가 왜 인기 있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닌텐도랑 애초에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젤다 입문도 상당히 늦어졌고 거기에 제가 오픈월드의 자유도가 너무 심한 게임을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젤다 야숨은 특히나 저랑 너무나도 안 맞더라고요. 한 3-4번 시도했었는데 결국 하차했고 그렇게 기대도 없이 리뷰를 하려고 왕눈을 사서 했는데 또 너무 신기하게도 왕눈이는 그냥 쉬지 않고 며칠간 달려서 엔딩까지 봤었어요. 이건 또 이상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캐릭터 가지고 노는 재미도 있긴 했지만 제 기억에 남았던 건 용의 눈물 스토리였나? 여튼 젤다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나오는 파트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젤다를 하기 전에는 젤다는 스토리보다 창의적이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엄청 좋은 게임이다 라고들 많이 추천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눈이를 가장 재밌게 한 이유는 바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닌텐도에서 파이어 엠블렘, 젤다, 베요네타 이런 것들 때문에 닌텐도 산 게 아깝진 않았고 매우 즐겁게 플레이했고요. 반대로 마리오나 커비, 제노블레이드 이런 시리즈들은 또 저랑 다 맞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언제 제 취향을 뒤바꿔줄 명작이 출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닌텐도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삼국지 4, 대항해 시대 2 이거 빠지면 또 섭하죠 형님들. 물론 코에이 게임들 중 조조전을 가장 재밌게 했지만 그 다음 코에이작을 생각한다면 삼국지 4와 대항해 시대 2입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는 삼국지 4를 더 많이 했고 사실 3편이 더 명작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4편이 더 중국풍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예전 기억이라서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삼국지 3편은 컴퓨터에 마우스가 좀 대중화되기 전이다 보니까 키보드 조작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4편부터는 마우스로 풀 조작 가능했던 시리즈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 그래서 조작감도 너무 편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2는 좀 심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배 타고 무역하는 게임이라고? 그딴 걸 누가 하냐?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재밌지?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임입니다. 심지어 캐릭터도 여러 개인데 완전 다 다른 스토리라서 강제 다회차 지금에도 정말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만든 게임이에요. 코에이에서 대항해 시대 같은 컨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그런 게 쉽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이 두 게임을 인생 게임 랭킹에 못 넣은 게 저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만큼 40개를 뽑아내기엔 너무나도 치열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진짜 너무나도 넓어요. 호라이즌 제로던 제가 요즘 PC 사상 엄청 싫어하고 툭하면 주인공 외모 가지고 뭐라 하고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잖아요. 솔직히 처음 호라이즌 제로던을 할 때 주인공 외모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그냥 평범하게 생겼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좋은 거 아닌가? 등등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게임만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슬슬 업계에서 PC 사상을 강요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재밌게 했던 호재던도 에일로이는 못생겨서 싫어라는 반감이 이상하게 생기면서 다음 작품인 포비든 웨스트는 심지어 에일로이 외모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모두들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애초에 PC 사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걸 강제로 주입시키고 강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PC 사상 강요하는 제작진들이 게임까지 못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진짜 잘 만든 게임이고 재밌는 게임, 사냥하는 참맛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게임인데 이런 사상들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호라이즌 시리즈는 개노잼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만 해도 포비든 웨스트부터 안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제로던은 정말 재밌게 즐겼던 갓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한국에서 게임 한다는 양반이 스타크래프트 언급을 안 하면 섭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롤이라면 라떼는 스타 알겠습니까? 사실 스타는 정말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손이 느린 저에게는 플레이하는 재미보다 구경하는 재미가 더 좋았던 게임이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의 경이로운 실력을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좋았고 그걸 흉내내려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면서 삽질하면서 서로 욕하고 놀던 그때가 정말 그리운 게임입니다. 블리자드가 이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이젠 없겠죠. 이어서 불작 게임 하나 더 가겠습니다. 워크래프트 3입니다. 저는 솔직히 스타보다는 워크파이긴 해서 더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2를 정말 더 충격적으로 하긴 했지만 3편도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RTS 게임인데 분명히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어떻게 중간에 영웅 캐릭터들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도 사용하지? RTS에 RPG를 넣을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심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너무 재밌었지만 손이 느린 저에겐 한계가 있었기에 프로게이머들의 경이로운 실력을 구경하는 재미가 역시나 좋았던 게임이에요. 전 아직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인 장재훈님 경기를 가끔씩 봅니다. 진짜 게임을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토코스 이거 전 영상에서 설명한 천사의 제국 2랑 마찬가지로 저만 아는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역시나 저의 좁은 시야였나 봅니다.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어려워서 잘 몰랐고 그냥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 일본 게임들이 워낙에 발전돼서 앞서 나갔다 보니까 일본 게임을 따라한 아류작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재밌게 했으니까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은 게임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토리가 그렇게 좋았던 게임이 아니기에 전투랑 노가다만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남는데 노가다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런 기억도 정말 아련하게 많이 남네요. 특히나 마지막 보스로 가는 던전이 너무 심하게 어려워서 파판 7 번역본 같이 읽으면서 했던 친구랑 서로 머리 짜매면서 던전 길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엔 그 친구가 먼저 자기 집에서 길을 찾아내서 보스를 깼다면서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그 던전 길을 다 기억했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해서 우리 집에서 막 암기한 길을 막 다
다 찾아가는데 진짜 순간 입요 안에 마린 컨트롤을 보는 듯한 멋짐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툼레이더 리부트 시리즈. 사실 툼레이더는 이 작품보다 더 예전 고전작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얘네들을 더 재밌게 했습니다. 하지만 언차티드에게 항상 밀려서 인생 게임으로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갓게임 오브 갓게임 무조건이죠. 그나마 안타까운 건 3부작 중에서도 1편이 가장 재밌었다는 게 아쉬워요. 1편의 그 공포감이 같이 가미된 분위기와 주인공의 심리 표현이 정말 예술적이었거든요. 아, 라라가 원래부터 강인한 전사가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이랄까요? 계속 시리즈가 더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최후 틈이 마지막이라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요즘 진짜 탐험 어드벤처 게임의 가뭄이에요. 그나마 인디아나 존스가 재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피파 94. 요새는 리니지 마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FC 시리즈이지만 이때는 진짜 낭만 있었습니다. 97년도쯤인가부터 위닝한테 밀리긴 했지만 결국엔 지금은 축구게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리즈이죠. 제가 어릴 때는 엄청 재밌게 한 시리즈를 찾아보니까 피파 94였네요. EA도 예전엔 낭만이 있었습니다. 정말 축구게임의 진심이었고 재밌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축구게임 원톱 자리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축구만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루빨리 경쟁작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처럼 낭만있고 멋진 EA 스포츠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볼 4. 이 게임 아는 사람 있나요? 라떼는 야구 게임 하면 하드볼 시리즈였거든요. 특히나 4편이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제 기준 정말 갓게임이었는데 외국 야구 선수들 이름 하나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문판이라서 투수할 때도 그냥 막 멋대로 던지고 했는데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야구라는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게 되어서 게임으로는 하지 않는데 어릴 땐 농구 게임, 야구 게임 다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심시티 2000. 이거 진짜 어릴 때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요? 솔직히 지금은 이런 장르 루즈해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장르이긴 한데 어릴 때는 시뮬레이션 장르를 가장 좋아했을 만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건물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어서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반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거 도로부터 깔고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제대로 진득하게 했던 게임입니다. 역시 게임도 똑똑해야 잘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 정말 최근 게임이죠. 너무 재밌게 했고 업데이트도 잘해줘서 아마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듯한 게임이에요. 아마 현재 제가 20살이었다면 20-30년 뒤에 이 게임을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억이 남는 게임입니다. 게임 스토리, 캐릭터, 액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저는 특히나 부금이랑 게임 배경, 분위기 이런 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니어 오토마타가 떠오른달까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국산 게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정말 재밌게 한 게임들이 한 트럭 수없이 많이 있는데 프린세스 메이커 2, 디아블로 1, 메타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공명전, 연걸전, 히오스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아마란스 시리즈, 포탈 시리즈,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발더스 게이트 3, 다키스트 던전, 서버노티카, 바이오하자드 2. 아 진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그냥 싹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 시리즈를 해도. 워킹데드 요것도 최근에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더 울프 어몽어스 요것도 너무 재밌더라고. 생각해내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제가 해본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못 해본 게임들도 정말 많은데다가 심지어 제목조차 완전 처음 들어보는 게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가끔 한가할 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요런 처음 보는 게임들이나 못 해본 게임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거 하나씩 골라서 해보긴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해본 게임들 중에서 제 인생 게임이 된 것 중 하나가 황금우상 시리즈기도 하고요. 여튼 그래서 하나씩 해보긴 하는데 너무 고전 게임은 또 조작감 때문에 도전을 못 해보긴 했는데 과연 지금에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순위에 없더라도 대부분 재밌게 한 게임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니까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